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친절한 그 남편이 왜 유독 우리에게만 차갑고 함부로 하는 걸까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위안을 삼았을 거예요. 그래, 밖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좀 힘들었으니 집에서는 좀 편하게 쉬고 싶은가 보다 라고 말이죠. 만약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남에게만 착하고 우리에게는 폭군처럼 구는 이 남편에게 우리가 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나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편의 과거를 직접 바꿔줄 수는 없죠. 중요한 건 남편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원인을 찾는 것보다 현재의 남편과의 잘못된 관계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남편은 우리를 존중해야 할 동등한 신분의 배우자로 보지 않고 있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부하 직원처럼 우리를 을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반발심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몸이 너무 피곤한 날에 아이가 칭얼대거나 집을 어지럽힐 때 우리도 모르게 아이에게 감정 폭발시킨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죠? 우리가 작정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스트레스를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존재인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부모라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아이를 내 감정을 쏟아내도 되는 을로 대한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를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나도 모르게 인식했다는 거죠.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장 만만한 을로 여겼던 것처럼 남편 역시 우리를 차갑게 대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을로 우리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 거래처 고객, 심지어 잠깐 만나는 식당 이모님, 이런 사람들은 남편의 평판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는 그들이 갑인 거죠. 그들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무례하게 보이면 자신에게 즉각적인 손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모든 감정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친절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남편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식일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떨까요? 남편에게 아내와 가족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남편에게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을의 영역인 겁니다. 남편은 밖에서 수많은 갑들을 상대하느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썼던 그런 감정 에너지를 바로 안전한 을의 영역에서 우리한테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밖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풀지는 못하겠고 만만하게 우리에게 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인격적으로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의 인성이 특별히 악독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남편의 그 인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이에게 그렸듯 우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인정하기는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표정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려 애쓰는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이 반대로 남편의 행동을 강화시켜 왔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든 역할을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아마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이 사람이 변할 거야 라는 마음인 거죠. 일종의 희망 고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한 5분쯤 기다렸는데 여기 더 맛있는 집이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미 30분, 40분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될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결혼 생활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청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 끔찍한 관계를 놓지 못하고 언젠가는 보상받겠지, 이런 착각
엉뚱하게 늪에 스스로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든 반복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결국 무뎌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점점 더 맵고 짜지는 형상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매콤한 음식에도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 매콤함에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야만 겨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두 번의 희생은 남편에게 고마움이라는 강력한 자극을 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반복돼서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떨까요? 남편에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남편은 우리의 헌신에 고마워하는 대신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막대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같이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이 오히려 그에게는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의 신호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런 착취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우리를 알아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런 환상은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구해야 될까요?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전에 반드시 각오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어리고 순하기만 했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커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대들거나 말대꾸를 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쭈? 이게 지금 엄마한테 덤비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항을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실행하면 남편은 지금까지 봐왔던 순종적이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해. 너 요즘 좀 많이 컸다. 이렇게 우리를 비꼬기 시작하기도 할 거고요. 이전보다 더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심하다면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색하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편의 예상 반응들을 미리 각오하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이 우리의 변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남편과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이 덜컥 겁이 나신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또한 굳이 싸우기 싫다. 지금처럼 지내지. 귀찮게 또 남편 날성 반응을 보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대하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이런 관계는 설령 겉으로 싸우지 않더라도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과 에너지는 서서히 계속 고갈이 될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끔찍한 관계의 방식을 그대로 학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남편의 저항은 관계가 더 나빠지는 신호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금단 현상,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를 무시한다면 이혼까지도 각오하겠다,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찾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각오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남편의 기분과 눈치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알려줘도 될 사소한 일들까지 이거 한번 해봐도 될까? 라고 물어보면서 보고하고 허락을 맡으려 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중에 대부분은 그냥 통보하고 자신감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영역일 겁니다. 예를 들어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도 괜찮을까? 이게 아니라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니까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남편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격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봐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남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배우고 익혀갈 수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실까요? 면허 시험장에서 공식대로 수십 번 연습을 해도 실전에서는 통하지가 않죠. 결국 진짜 실력은 혼자 실제 도로에 나가서 잔뜩 긴장하면서 운전해보는 그 아찔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편 눈치를 보느라 묻지 않아도 될 것까지 물어봤던 이런 사소한 일들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통보하기로 선택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화의 끝을 우리가 통제하는 연습을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에 지쳐 있을 겁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감정적 하소연이나 비난의 흐름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내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예전처럼 전부 들어주고 맞장구 치지 마세요. 듣는 건 1분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5초면 될 겁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정도로 짧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 지금 중요한 통화할 때가 있어서 이따 얘기하자 라고 하고 먼저 자리를 뜨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내가 짜증을 내면 아내가 다 받아줄 것이다 라는 예측 가능한 패턴에 완벽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역할은 못하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남편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나 바빠 제발 이따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서 말로 타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말로 수없이 호소를 했을 거예요. 나도 힘드니까 내 기분도 좀 생각해줘. 너는 왜 이렇게 너 얘기만 해? 그렇게 짜증만 내면 뭐가 해결되긴 해? 라고 예전부터 여러 번 말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말은 그만하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마 남에게만 착하게 대했던 남편이라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내 얘기 듣기 싫어? 너는 왜 맨날 말을 끊어? 라고 말이죠. 이때 우리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다면 흥분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의 얘기를 듣기 싫은 게 아니야. 다만 너의 감정을 쏟아내는 걸 지금 받아줄 수는 없어. 일단 나도 내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따 감정이 가라앉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고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아서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앞선 두 가지 방식과 약간은 결이 다른데요. 남편의 나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은 우리가 남편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거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뿐이지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방어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우리를 위해 하는 행동들은 노력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원래 남편이라면 이럴 때 내 편부터 들어줘야지 다정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잔소리하는 선생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과연 좋아할까요? 오히려 남편의 반발심만 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차갑게 굴 때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남편이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남편이 크고 대단한 행동만을 해주기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남편을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우리와 잘 지내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노력을 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아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나서 남편이 본인 밥그릇을 싱크대에 넣어준다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잠시 폰을 내려놓고 내 눈을 마주치려고 한다면 내가 한 요리나 나의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서 맛있네? 잘 어울린다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남편이 예전부터 무심코 해왔던 행동이라도 상관없어요. 남편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여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환한 미소를 억지로 보여주려고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냥 고마워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먹은 밥그릇 치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고맙다고까지 해야 돼? 원래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건데 그걸 칭찬하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남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칭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교묘한 조종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안녕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반갑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정을 해주고 고마워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의 뇌에, 그의 머릿속에 나의 이런 행동 하나가 아내를 웃게 만들구나, 이건 나에게도 이득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실제로 아내분들과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들 소장님 제 남편은 고맙다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바뀔까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어떨까요? 정말 놀랍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집안일은 항상 아내에게 미루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내분이 남편에게 말을 걸면 스마트폰만 보면서 응 말해 듣고 있으니까 라고만 했던 남편이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폰을 내려놓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저희 평리원 카페에 직접 쓰신 후기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마워라는 이 한마디는 결코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라는 존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교묘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남편이 안 바뀐다고 해도 그렇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세세한 장점을 잘 캐치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유난히 남에게만 착한 남편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남편에게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심리적 합이 되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바로 그 선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남편에게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우리의 노력을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고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 가불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을 하면 남편이 더 이상 우리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분명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